네, 안녕하세요. 자, 공정제어 1차계 동턱성. 자, 기사 기출풀이. 자, 6페이지. 2016년 4회입니다. 자, 48번. 사람이 원하는 속도,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일어나는 상황이 공정제어 시스템과 비교될 때 연결이 잘못된 것은 눈 계측기, 손 제어기, 발 최종 제어 요소, 4 공정 자동차.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손 제어기가 틀렸죠. 자, 48번 한번 딥다이브 해봅시다. 자, 1차계 동턱성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자, 보죠. 우리가 공정 제어의 제어 변수가 아니고 공정 제어의 변수들 한번 뭐 이론 시간에도 했지만 살짝 보면 뭐가 있어요? 어떤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뭐 교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공정이 있을 수 있는데 조절 변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요? 또 하나 외부 교란 변수. 그죠? 그래서 최종 나오는 아웃풋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제어 변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뭐 아주 뭐 20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오죠. 그렇지만 핵심인 게 뭐예요? 조절 변수와 외부 교란 변수를 무슨 변수로 한다? 입력 변수로 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입력 변수로 한다. 그래서 뭐예요? 공정에 대한 외부의 영향. 공정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외부에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공정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영향, 즉 외부의 영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동영상 보니까 이게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파란색도 그렇고. 아, 이거 색깔 쓰는 게 주저주저가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제어 변수. 제어 변수가 뭐예요? 출력 변수. 요게 출력 변수가 되고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외부에 대한 공정의 영향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입력 변수는 조절 변수와 외부 교란 변수다. 요거 키포인트예요. 다른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입력 변수는 조절 변수와 외부 교란 변수를 두 가지를 말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또 짚어봅시다. 이런 시간에 다 했지만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공정 제어 구성 요소. 나중 저 뒤쪽 파트에서 다 하지만 미리 좀 알고 넘어가야 되죠. 이제 example 예로 뭐예요? 교반, 탱크, 가열기. 그래서 이 교반 탱크에 대해서는 온도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논하는 또는 질문하는 게 있고 또는 뭐야 유량 관련돼서 질문하는 게 있는데 이 이론에서 다뤘던 교반 탱크 가열기는 온도 관련인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제 교반기가 돌아가는데 요거는 온도 관련인 거예요. 온도 관련. 그래서 WI, TI. 즉 I는 이니셜이란 뜻이에요. 이니셜 초기값. 그래서 여기서 WI는 원래는 M 닷 해가지고 질량 유량 표시하는데 여기서 WI는 질량 유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서마다 전공책마다 다 틀리니까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되죠. TI는 들어올 때 온도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때는 당연히 뭐예요? 파이프가 있어서 유체가 흐르겠죠. 이때 W 그 다음에 T 뭐 끝에 final F 붙여도 되는데 안 붙이고 그냥 WT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런다? 이 교반 탱크를 요게 바로 공정이에요. 공정. 요거를 공정이라 그래요. 프로세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온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가 있으려면 여기 뭐 온도계가 있겠죠. 응? 온도계.
또는 온도 센서. 요거를 뭐요? temperature measuring 해서 TM이라고 써요. temperature measuring 해서 TM이라고 쓰고 쭉 가면 요게 뭐가 있냐면 TT가 있어요. TT가 요거는 뭐야? temperature transduce. 그래서 여러분들이 TT의 약자를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온도 전환기예요. 온도 전환기. 만약에 온도가 아니고 다른 거다 그러면 다른 거 다음에 이제 T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때 TT를 잘 알아놔야 돼요. 무조건 전환기가 TT가 아니에요. 온도 전환기라고 해서 temperature transduce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그다음 뭐예요? 이제 제어를 해야 되겠죠? 뭐 그림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TR 값인데 측정된 거는 TM이다. 그래서 이 TM을 TR까지 이동시켜야 된다 하고 얘가 이 브레인이 제어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TC. 이때 TC는 뭐다? Temperature Controller. 즉 온도 제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딱 제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얘한테 최종 지시를 하죠. 최종 지시예요. 이 최종 지시를 받는 얘가 뭐예요? Final Control Element. 요게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요런 게. 이게 뭐라고요? Final Control Element.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최종 제어 요소. 그래서 요게 기사 시험에 이제 점수 주려고 나오죠. 그래서 최종 제어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Electrical Power. Electrical Power. 즉 전기적 힘이잖아요. 뭐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가변 변압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y 가변 변압기고. 그다음 스팀으로.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하는 이 최종 제어 요소가 전기적 힘이 될 수도 있고 스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뭐로 조절해요? 제어 밸브.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제어 밸브 얘기도 많이 나오죠. 컨트롤 밸브. 그죠? 아, 마지막으로 제어해 주는 게 최종 제어 요소구나. 그래서 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Q 해서 뭐 가열 속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다? 최종 제어 요소. 이게 이제 전체적인 공정 제어의 이제 구성 요소인 거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마무리 정리를 하면 자, 에러라는 건 뭐예요? 에러, 오차. 내가 세팅해 놓은 값이 TR이에요. TR. 근데 측정해 보니 TM이에요. 요만큼의 차가 오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죠. TR. TR. 동의어를 다 알아놔야 되죠. TR이 뭐예요? 설정점. 교재마다 다 틀리니까 알아놔야 되죠. 설정점. 영어로는 set point. 그러니까 나는 이 교반 탱크를 80도로 두고 싶어요. 그게 설정점, set point.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제어되는 변수의 목표값. 제어되는 변수의 무슨 값?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값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TR이다 이거죠. 그러면 TM은 뭐냐? 제어 변수의 측정치잖아요. 측정치. 측정값. 또는 뭐예요? 저기 탱크로 따지면 쉽게 표현하면 측정된 탱크 온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차는 TR 즉 set point 설정점 빼기 TM 측정값이다.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 또 뭐 알아야 되느냐? 요거를 A라고 둘게요. A면, 자, B 봅시다. 설정적, 아니, 오차에 대한 개념 알았고, 이제 공정이에요, 공정. 프로세스. 여기서 공정은 뭐죠? 저 그림에서는 교반, 탱크, 가열기죠. 그죠? 그다음 C. 측정 요소, 측정, measuring element. 측정 요소는 뭐예요? 저기서 측정 요소는 뭐예요? 온도계죠, 온도계. 온도계. 또는 뭐 열전대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서머커플. 서머커플도 종류 되게 많아요. 저처럼 이제 키스트 있을 때 다 써봤지만 온도계 또는 우리가 센서라고도 하고 뭐 열전대 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하는 역할은 유출 온도 측정 이렇게 되고 D 전환기 즉 여기서는 온도 전환기니까 TT라고 쓴 거죠. Temperature Transducer. 전환기 뭐예요? 온도값을 적절한 신호로 제어기에 전달. 뭐라고요? 온도값을 적절한 신호예요, 신호. 적절한 신호로 제어기에 전달. 자, 봅시다. 전환기예요. 얘는 뭐예요? 온도가 디텍팅 했죠? 디텍팅 한 거를 뭐예요? 온도 제어기에 보내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온도계로 읽은 거랑 여기랑 신호가 같아요? 틀리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수은 온도계인가? 수은 온도계로 읽은 걸 이 기계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그래서 적절한 신호로 준다. 이 말인 거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T, 즉 온도를 어떻게 줘요? 미리암페어. 뭐예요? 전류로 준다 이거죠. 전류로. 오케이? 그 다음 E 한번 봅시다. E. A, B, C, D. 이거 다 이론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제어기. 제어기는 제어기인데 여기서는 온도 제어기니까 Temperature Controller잖아요. 그죠? 제어기는 뭐예요? 제어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F. 한번 볼까요? F. 최종 제어 요소.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죠. 최종 제어 요소. 뭐예요? 동의어. 잘 알아놓으세요. 최종 조작 변수. 하는 일이 뭐예요? 변수. 즉 변하는 변수 값을 조절. 그래서 얘가 뭐 있다 그랬어요? 최종 제어 요소. 여기 있네. 가변 변압기.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제어 밸브. 뭐가 있다고요? 가변 변압기 또는 제어 밸브 등이 있다. 제어 밸브 등이 있다. 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험지에서 공정 뭐예요? 몇 번이에요? 48번. 공정. 자동차였죠? 그 다음 측정 요소.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 문제. 눈이죠? 그 다음 제어기. 제어기 뭐예요? 뇌죠, 뇌. 우리의 뇌. 제어기. 뇌가 결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 제어 요소. 요게 시험에 또 잘 나오잖아요. 최종 조작 변수. 요게 뭐예요? 손하고 발.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눈, 계측기. 2번 손, 제어기. 제어기가 아니고 뭐다? 최종 제어 요소. 제어기 지우고 최종 제어 요소 넣으면 되죠. 자, 52번. 라플라스 변화는 주요 목적은 이거 뭐 플러스나 플러스는 모르겠는데
선형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거죠. 목적이. 정답 3번이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뭐 d 제곱이니 ft 뭐 dt 뭐 ft 뭐 더하기 3 이퀄 뭐 0 해가지고 뭐 초기 조건 막 이런 식으로 막 주는 식이 막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미분으로 돼 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예요?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로 변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해요? 대수 방정식으로. 대수 방정식은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뭐예요? t의 함수고 요거는 뭐야? 라플라스 s의 함수죠. 요거를 라플라스 시킨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수 방정식에서 이 대수 방정식에서 뭐를 해를 구하죠. 무슨 해? t의 해가 아니고 s의 해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s의 해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했어. 다음 역 라플라스를 취해서 미분 방정식을 다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즉 ft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푸는데 요게 이렇게 가능한 라플라스는 뭐일 때만? 선형일 때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진도 나가면 알겠지만은 비선형인 거는 선형화 시켜서 푼단 말이에요. 알겠죠? 선형 미분 방식을 대수 방식. 자, 정답 3번 꼭 기억하시고 가끔 나오죠. 자, 그 다음 17페이지 2016년 2회 48번 공정에 대한 수학적 모델의 직접적 용도로 부적절한 것은 1번 공정에 대한 이해의 향상, 뭐 당연한 거죠. 2번 공정운전의 최적화, 당연한 거죠. 3번 제어 시스템의 설계와 평가, 당연한 거죠. 4번 제품 시장의 분석 및 평가, 시장 분석? 에이, 공정제어랑 거리가 없죠. 정답 4번. 자, 2016년 2회차 18페이지. 자, 56번 한번 봅시다. 10s 플러스 1분의 2로 표현되는 공정 A와 5s 플러스 1분의 4로 표현되는 공정 B가 있을 때 같은 크기의 계단 입력이 가해졌을 경우 옳은 것은 1번 공정 A가 더 빠르게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 2번 공정 B가 더 진동이 심한 응답을 보인다. 3번 공정 A가 더 진동이 심한 응답을 보인다. 4번 공정 B가 더 큰 최종 응답 변화 값을 가진다. 여러분들 1창의 동특성부터 여러분들 저 공정제어 막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면 공정제어는 그냥 책 덮는 거랑 똑같아요. 초집중하세요. 자, 56번 한번 봅시다. 간단한 학문이 아니에요. 뭐 익숙해지면 간단하지만 처음에 배울 때 버거워요. 4학년 전공 선택이라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선택 안 하고. 자, 56번. 자, 봅시다. 우리가 YS, GS, XS면 이게 이제 인풋, 아웃풋, 이게 이제 전달함수 대략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정 A를 봅시다. 공정 A. 공정 A는 G의 A, A라고 쓸게요. 밑에 G의 A의 S의 전달함수가 뭐래요? 10S 플러스 1분의 2. 그 다음 콤마 XS가 뭐래요? S분의 1이죠. 왜? XT를 뭐라고 했는데요? 계산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뭐 앞에 뭐 10이 붙으면 10인 거고 뭐
5가 붙으면 5인데 그냥 1로 그냥 편하게 둡시다.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도 YAS라고 표현할게요. B 공정이 있기 때문에 GAS.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으면 그냥 푹 쓰세요. 이렇게 귀찮게 뭐 AAA 막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자, 하면 어떻게 돼요? 10S 플러스 1, 2 곱하기 XS S분의 1이잖아요.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자, GS만 바라보세요. GS만 바라보세요. 우리 1차계의 동특성 하잖아요. 그죠? 1차 공정이 뭐예요? 1차 공정이. 그러면 도대체 1차계의 동특성이라는데 1차 공정이 뭐예요? 빨간색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모델 시기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공정. 모델식이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공정을 1차 공정이라고 해요. 그럼 뭐냐? 형태. 예를 들어서 A, dy, dt. 이때 그 t 생략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by. 여기도 t 생략된 거 아실 거고. c. 여기 x도 t 생략된 거 아시죠? 뭐 굳이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렇게 제가 써드릴게요. 이렇게. 형태 잘 보세요. 뭐예요? 1차 미분이죠. 1차 미분의 형태면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 y가 있잖아요. 이 y의 개수 b로 나눠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b분의 a dt분의 dy 플러스 y b분의 c의 x죠. 제가 t 생략할게요. 이렇게 좌변 우변을 b로 한번 나눠줘 봐요. 그럴 때 요거를 뭐라 그런다? 공정의 시상수. 책들마다 틀려요. 시정수 또는 시간상수 다 동의어예요. 영어로는 time constant. 그래서 우리 기사 시험에도 시상수, 시정수 막 섞어서 나오죠. 공정의 시상수예요. 기호 뭐죠? 타우. 타우. 그 다음 그럼 B분의 C는 뭐냐? B분의 C는 뭐냐? 이제 나중에 또 다 배우겠지만 gain. 이거는 타임 콘스탄트라면 이거는 gain. 동의어 뭐야? 이득. 그래서 우리가 뭐 K로 나타낼 때도 있고 여기 뭐 C 적을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요 정도는. 1차계가 뭔지 1차 동특성이. 이거 모르고 1차 동특성 수업 해봐야 헛거죠, 헛거. 자, 아이고. 지웠으니 할 수 없고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B분의 A 아까 했던 거 dy dt 플러스 y B분의 C x.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요거 뭐라 그랬어요? 요거 타우로 놓자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이득, gain, K죠. 그러면 타우 dy dt 플러스 y kx. 대문자 K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라플라스 시킵니다. 그러면 타우의 s의 ys 마이너스 yt
ys k x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정상 상태라고 하면 요 t가 아니고 요 0이죠. 0. 요거 정상 상태라고 보면 이거 그냥 늘 초기 값의 그 y 값은 0이라고 둬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냥 타우 s ys 플러스 ys k x s 요렇게 쓴단 말이에요. 오카이? 오카이는 저 오케이의 일타 강사님식 사투리예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ys로 묶어줘야지. 타우 s 플러스 1에 ys는 k에 xs 따라서 ys xs는 어떻게 돼요? 넘기면 타우 s 플러스 1분의 k. 이게 뭔데요? 전달함수잖아요. 그래서 1차계의 특징은 전달함수가 뭐다? 이런 형태다. 잘 기억해 두세요. 1차계일 때는 타우 s 플러스 1분의 k. 그래서 여기를 1로 두고 있더라. 이거 잘 봐두세요. 별표 2개. 잘 봐두세요. 그래서 1차계일 때 요거 잘 보세요. 1차계일 때 요렇게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서는 1차계를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1차계 하면 여기서는 딱 보니까 전달함수의 분모는 이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전달함수의 그러니까 시험에 사지선다에 1차계가 뭡니까 하고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맞춰야죠. 전달함수의 분모는 뭐다? 언제나 S의 몇 차? 1차.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차 공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뭘 풀죠. 그죠? 자, 이제 1차 공정의 특성. 미분방 정식이 1차이거나 전달함수의 분모가 1차이거나 그리고 기본 포맷은 GS는 타우 S 플러스 1분의 K. 타우는 시상수, K는 이득.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공정 A였죠. 자, 아까 어디까지 했죠? YS는 GS XS고 어디까지 썼었죠? 10S 플러스 1분의 2 S분의 1인데 이거 S 앞에 개수가 있으면 우리가 부분 분석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분모 분자를 10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0.1, 0.2 이렇게 되죠? 그래서 S 플러스 0.1분의 A 플러스 S분의 B 그죠? 그래서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A 플러스 B가 이게 써주는 게 더 귀찮다. 차라리 제가 그냥 할게요. S 플러스 0.1 S는 AS 플러스 BS 플러스 0.1 B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는 0이고 0.1B는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B가 얼마예요? 아니지. 우리 요거 봐야 되죠. 0.2죠. 0.2. 따라서 B가 0.1분의 0.2니까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 그죠? 오케이? 요거를 다시 집어넣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S 플러스 0.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S분의 B가 얼마였죠? 2. 그죠? 끝났어요. 그러면 Y, A라고 붙여줄게요. 헷갈리니까. B 공정 나와야 되니까. YAT는 라플라스 변환.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2잖아, 2. 빼기 2에 마이너스 0.1t. 따라서 2로 묶어주죠.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1t. 뭐가? YAT가. 그래서 우리는 A 공정의 Y 값을 구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공정 B. 처음에는 공정제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다 보면 쉬워요. 근데 처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자, GB라고 제가 전달함수 하면 얘는 얼마요? 5S 플러스 1분의 4. 그러면 S 플러스 뭐야? 5로 나눠주면 0.2, 0.8. 그 다음에 콤마 XS 아니 계단함수라고 하면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죠. 따라서 YBS 그냥 다음부터는 YS라고 쓸게요. B공정의 YS는 GS, XS니까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0.2분의 0.8 곱하기 S분의 1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부분 분수로 하면 되죠? S 플러스 0.2의 A 플러스 S분의 B 통분하면 S 플러스 0.2 S AS 플러스 BS 플러스 0.2 B.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야 되죠? 빵이 돼야 되고 0.2B는 0.8이 돼야 되죠. 따라서 B는 얼마? 4. A는 마이너스 4. 그죠? 요걸 어디다 넣어줘요?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0.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S분의 4. 다 끝났죠, 이제. 따라서 YB 역 라플라스 변환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이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0.2t. 그죠? 그래서 우리는 B 공정, A 공정 다음에 B 공정 구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까 A 공정 다시 한번 써볼까요? YAT는 뭐였죠? 2였죠, 2. 2의 마이너스 0.2t인가요? 0.1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이것이. 그죠? 1차계 동특성 문제 풀면서 제가 요거 다음에 풀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 한번 맛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자! 일단 몸 풉시다. Y는 2의 X예요.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뭐가 정근선이에요? 그죠? 쭉 발산이죠. 이게 X고 여기 이게 Y잖아요. 축이. X가 0일 때 얼마야? 1. 그죠? 고등학교 수학. Y가 2-X예요. 어떻게 그려야 돼? 수렴되죠. 쫙.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되잖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 그죠? 다 아는 거고. x 이퀄 제로일 때 똑같이 1이고. 그래서 점근선을 잘 봐야 돼. 점근선. 이게 점근선이고 여기서는 이게 점근선이네. 그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계단 입력에 대한 1차계의 응답. 자, 계단 입력에 대한 1차계의 응답. 계단 입력에 대한 1차계의 응답. 어떤 형태요? yt는 a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t 타우 이렇게. 자, 잘 보세요. a죠.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2 0.1 그게 타워분의 1이고 그 다음 t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타워분의 1이 얼마야? 0.2 따라서 타워는 5잖아요. 타워 5 맞나? 한번 쭉 가볼까요? GS를 찾아라. 그죠? 그래서 이 형태다. 자, 그래서 잘 기억을 좀 해둡시다. 뭐예요? 시간이, 이때는 t죠. 시간이 시상수 또는 시정수, 동의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시상수 타우만큼 경과하였을 때 yt의 궁극적인 값의 우리가 궁극적인 값 공정제할 때 어떤 영어 써요? 영어 단어? ultimate인가 그거 쓰죠. 그래서 궁극적인 값의 63.2% 많이 들어봤죠? 63.2%의 도달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타우, 즉 시상수 타우가, 이게 타우가 우리 반응공학 시간에도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타우가 작을수록, 즉 타우 값이 작을수록 뭐다? 정상 상태에 빠르게 도달. 그래서 타워가 작을수록 정상 상태에 빠르게 도달. 그 다음 뭐요? yt의 궁극적인 값의 63.2%에 도달. 뭐가? 시간 t가 시상수 t만큼 경과했을 때. 요 말은 뭐예요? t가 1타우, 즉 t가 타우일 때 63.2%에 도달하더라.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풀어봅시다. 쭉 그렸어요. 이거 yt고요. 이거 t예요. t. 1로 갈수록 t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1로 갈수록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건 다 알죠. 자, 그려봅시다. YAT, YBT 그려봅시다. YAT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에라이 모르겠다. 점근선 일단 긋자. 2 에라이 모르겠다. 점근선 긋자. 4. 자, YAT부터 그어볼게요. YAT 어떻게 그어요? 지가 가봐야 2를 못 넘죠. 여기 지나죠. 여기 t가 0일 때
1이죠. 1 빼기 1은 빵. 즉 0,0 지난다 이 소리예요. 0,0. 자, 이게 뭔데요, 이거? YAT 함수예요. 자, YBT 함수 4네요, 4. 어떻게 그릴까요? 이게 점건선이. 이 선 안쪽이죠. 이 파란 선 안쪽. 응?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뭐예요? YBT예요. 근데 우리 이 왼쪽은 잘 관심 없잖아요, 사실.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뭐 남았어요? 뭐만 살짝 짚어주면 돼요. 자, 일단 YA 타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YA A 공정. 타워가 얼마예요? YA 공정. 0.1이니까 10이겠네요. 아까 지웠지만, 그죠? 타워가 10일 거고, 얘는 타워가 5잖아요. 즉 이게 10이고 요게 5라면, 그죠? 이게 10인 거고, 얘가 이렇게 10인 거고, 얘는 이제 5인 거죠. 그래서 좀 써드리면 타우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T가 타우가 되는 시점, 이게 10인데 요게 A고, 그죠? 요 5는 뭐예요? T가 타우가 되는 게 5인데 요게 B죠. B 케이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됐어요? 시간 T가 타우가 될 때 63.2%에 도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타우가 작을수록 정상 상태에 빠르게 도달. 제가 그림은 좀 이상하게 그렸겠지만 이 그림은 여러분들 그냥 대략적으로 눈으로 보라고 한 거고, 어떤 슬로프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싹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급을 해보면 요거 YAT가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1 시상수가 10일 때, 즉 다시 말해서 요게 타우가 되고 요게 10일 때를 이렇게 써봤어요. 써봤더니 얼마 돼요? 1.26이 돼. 1.26이면 따라서 원래 값이 얼마인데요? 최종이 2가 돼야 되죠. 2가. 그러니까 2분의 1.26. 여러분들 이해 도우려고 제가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대충 해보면 63% 나와요. 그죠? 그리고 B도 한번 해볼게요. 계산상으로 4에 1 마이너스 2에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0.2인데 시상수가 5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T 대신에 타우 값, 즉 5를 넣어보면 이 값도 얼마가 나오냐면 2.53이 나와요. 2.53은 4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데 2.53 곱하기 100 하면 이것도 대략 얼마가 나요? 63%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값에 대비해서 63%인데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시상수일 때 단위 계산 입력에 대한 요거는 T가 타오일 때 공이 똑같이 63% 나오더라,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고. 자, 요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공정 A가 더 빠르게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공정 A보다는 공정 B가 더 빠르게 정상 상태에 도달하죠. 그래서 A 지우시고 B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뭐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타우가 작을수록 정상 상태에 빠르게 도달. 알겠죠? 1번은 A를 B로 바꿔주시고 이유는 타우가 작을수록 정상 상태에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2번하고 3번은 뭐예요? 진동이 있다 없다 얘기한 거죠. 1차 함수는 진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중에 또 2차계에서 하지만 2번하고 3번 문항지에서는 1차계는 진동이 없어요. 이런 바이브레이션이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2번, 3번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달함수를 한번 보면 타우 S 플러스 1분의 여기 1이 될 수도 있고 뭐 상관없는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득해서 K 정해주는 거고 타우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뭐다? 전달함수의 분모에 S가 1차인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기를 이제 1로 두죠.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nyway 2번, 3번은 왜 틀렸다? 진동은 1차계에 없다. 그러면 4번 공정 B가 더 큰 최종 응답 변화값을 가진다. 그쵸? 아니 그냥 봐도 이건 4고 이건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그러면 4번을 굳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뭐예요? 궁극적으로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YAT하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YBT 이거 해보면 많아. 솔직히 2하고 4가 될 텐데 그래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자 이거죠. 이거 뭐예요? 최종값 정리죠. S가 제로로 갈 때 FS인데 FS 대신에 뭘 써주면 돼요? FS는 여러분들 전달함수 값이 아니에요. YT의 최종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YAS인 거고 이거는 S가 제로로 갈 때 YBS죠. 그래서 리미트 S가 제로로 갈 때 YAS가 아까 뭐였죠? S 플러스 0.1, 0.2 곱하기 S분의 1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서 0으로 가면 2 딱 나오네요. 그죠? 자 요거 리미트 S가 제로로 갈 때 S YBS는 아까 뭐였어요? S 플러스 0.2, 0.8 곱하기 S분의 1 요게 YBS였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 S 0으로 갈 때 4 그래서 최종값 정리를 통해서도 공정 B가 큰 최종 응답 변화값을 가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6번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 59번 어떤 개의 단위 계단 응답이 yt는 1 마이너스 갈로 1 플러스 타워분의 t에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워분의 t일 경우 단위 충격 응답은 즉 임펄스 응답은 우리 이건 뭐예요? yt를 미분 때리면 된다 그랬죠?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살짝 증명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59번인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답은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자, 1번 우리가 지금 암기하고 있는 게 단위 계단 함수를 미분을 때리면 델타 함수 또는 단위 임펄스 함수 또는 충격 함수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2번 이 델타 함수 즉 임펄스 함수 이거는 뭐예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쭉 h분의 u의
t에 마이너스 u에 t 마이너스 h. 요게 정의잖아요. 요거 정의 안 해오고 계신 분 있는데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세 번째, 그림으로는 어떻게 나타내요? 여기가 h가 아니고 h분의 1. 여기가 h다. 여기는 t고 여기는 ft고, 그죠? y축, x축. 제가 지금 넘버링 하고 있는 대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뭐예요, 핵심이?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델타 t, 즉 델타 함수는 계단함수의 미분값이다, 즉 도함수이다. 이게 계속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한 5회 연으로 안 따지고 우리가 1년에 3번 화공기사를 치니까 5회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잘 봐봐요. 도함수의 의미가 뭐예요?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쭉 델타 x분의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응? 이걸 뭐라 그래요? f 프라임 x라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Right?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막 커브가 있으면 여기 슬로프. 그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델타 x를 t라고 한번 놔봐요. 그러면 h-0을 델타 x라고 놔봐요. 한번 그냥 놔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델타 x는 뭐예요? h-0죠. 델타 x는 이게 0으로 갈 때 쭉 델타 x는 뭐라고 놓기로 했다고요? h-0이라고. 즉 초기값 최종값 알죠? x 변수의 초기값 최종값. 잘 봐봐요. x 변수의 초기값부터 최종값, x 변수의 초기값부터 최종값. 그때 y 값은 일정하네요. 뭐 일정하다 안 일정하다 관심 없고 우리는 수식에만 집중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위에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 x 플러스 델타 x를 t라면 x는 뭐라고 나요? 그러면 x는 뭐라고 나요? t 마이너스 델타 x예요. 근데 델타 x가 h잖아. t 마이너스 h. 그죠? 여기에 f 하나 빠졌고,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간단하게 리미트 0 빼도 되잖아요. 0 빼도 되잖아. 이게 뭐하고 같아요? 이게 뭐하고 같아? 이거랑 같잖아. 여기는 F라고 줬지만 단위 계산하면서 그냥 의미상 그냥 U라고 둔 것 뿐인데 같죠? 그래서 델타 T는 UT의 도함수이다. 내가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내가 이거 이런 거 뭐 공정제어 책에 안 나와요. 자기가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까먹지 마라. 델타 T는 UT의 도함수.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되지. YT는 1 플러스 타우 T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인데 여러분들은 변수가 어떤 거예요? 타우는 콘스탄트예요. 타임 콘스탄트. 상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변수는 이 T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분 바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미분 이거 쪼개서 하나씩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이거 바로도 할 수 있죠. 미분하면 없어져요.
요거를 하나로 fx, 요걸 하나로 gx, 요거 한 묶음을 이렇게, 요거 한 묶음을 이렇게 놔도 되고 푼 다음에 해도 되고, 그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뭐 풀어서 합시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의 타우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적응이 안 될까 봐. 그 다음 마이너스 t에 2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거는 같은 거예요 서로. 이제 여기서 이제 미분 때릴게요. 이거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타분의 1이 나가면서 이렇게 되고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미분 해주는 게 좋긴 좋아요.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하고 갈로 쳐서 요거 하나로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fx고 요게 gx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미리 빼놨어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타우분의 1 2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t가 되는 거고 플러스 타우분의 t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뭐예요? 뭐 없어져요? 이거 없어지네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랑 상쇄되니까 뭐예요? 타우 제곱분의 타우 2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t.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2번. 너무 자주 나와서 이거 답을 외운 사람도 있을 거야. 또 응용해서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60번. 공정제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공정제의 범주. 1번 전력량을 조절하여 가열로의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유지시킨다. 2번 그쵸? 온도 조절. 2번 폐수 처리장의 미생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유출수의 독성을 격감시킨다. 뭘 조절해요? 미생물의 양 조절. 3번 정유탑 디스틸레이션 컬럼의 탑상 제품과 탑저 제품 있죠. 탑상 농도를 원하는 값으로 유지시킨다. 유지시켜 무엇을 조절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여기서는 뭐예요? 탑상 농도 밑줄 꺼놓으면 되죠. 그걸 조절하는 거죠. 4번 연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열교환기의 배치를 다시 한다. arrangement 이건 배치죠. 배치하는 거랑 컨트롤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